소리가 좀 작나요? 음. 음. 아, 오늘 12인연을 하는데 8강이에요, 벌써. 예, 2학기도. 오늘 2022년 11월 5일. 거기는 토요일 오후 1시고, 여기는 토요일, 7시, 아침 7시에요. 봉선사 원인석보대학. 저는 트리키의 에리제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우리가 이 박희정 출판사에서 작년에 나온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죠. 월인석보 제2권.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이제 내일 모레면 지금 석보상절 이 다음 내용이에요. 3권, 3교가 나오는데 어, 어떻게 나올지. 책을 내보면 내 뜻하고 잘 안 돼요. 출판사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분의 뜻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하파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글씨도 좀 키우고 좀 시원시원하게 책 그 페이지 수가 별로 안 되니까 그렇게 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오늘 12인연의 2년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가 보면 12인연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위키백과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어, 산스크리트로는 해투, 프라티아야 또는 니다나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어, 원인이 되는 조건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원인, 인연이면 원인이라고 이렇게 좀 거칠게 말할 수도 있다. 이는 이제 해투 아까 해투 프라타야야 거기에 해투에 해당되는데 결과를 낳기 위한 내적인 직접적인 원인. 그 다음에 프라타야는 어, 프라티아야는 이것을 돕는 외부적인 간접적 원인. 그러니까 이는 직접적 원인, 여는 간접적 원인. 그래서 다 합해서 그냥 원인 어, 그렇게 뜻으로 사용이 된대요.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그럼 뭐가 있나?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씨앗이 나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씨앗이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공론사에서도 볼 수 있죠. 그 뭐야 소나무 옆에 그 작은 그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 소나무 씨앗 그게 떨어져 갖고 그 주변에 막 여기저기 작은 소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씨앗은 나무의 직접적인 원인인 인이 되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햇빛, 공기, 수분, 온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원인인 연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들 모두는 씨앗에서 나무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죠. 이해 하시겠죠? 어, 그래서 고타마 붓다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는 영기법을 이제 깨치게 됐다. 그러니까 연기는 니다나, 그러니까 인연은 아까 헤투 프라티아야. 그 다음에 아한경에서는 인간이 이제 미혹되고 괴로움을 받는 존재인 걸 이제 열두 인연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열두 인연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파불교, 초기불교에서는 이 12인연을 인간의 윤회 과정에 또 해당시켜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12연기, 그러면 구체적으로 12연기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솔직히 저는 이거 아직도 12개 다 못 외우겠습니다. 무명, 행, 식, 명세, 유깁. 우리 유깁에 대한 책 한 번 또 지난번에 띄지 않았습니까? 촉수, 애취, 유생, 노사. 이렇게 12가지. 12요소로 된 연기설을 12연기설이라고 하는데, 그 자바암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또 법설의설경, 또 연기경, 또 이런 데에서 보면 고타마 붓다는 연기법의 법, 의는 뜻이에요. 유전연계의 정의, 본질, 그 자세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경전에 보면 이게 기침이 오늘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유전연기라는 게 있고, 그 연기법에는 이제 또 인연과 연과 기가 있는데, 이 연이라는 거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차유고 피유를 이제 연이라고 하고, 기는 차기고 피기. 이것이 일어나서 저것이 일어난다. 저는 이런 걸 옛날에 오늘 이 책에 내용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뭘 새 걸 사달라고, 뭐 운동화 같은 거 옛날에는, 사실 제가 서울에 살았으니까 운동화 신고 살았지. 제가 외갓집에 그때 북수원 지금은 이제 할 수도 없어요. 그, 그, 어, 한 시간만 하라고. 어,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음. 다 뭐 고무신 신고 다니고 운동화 사주면 머리맡에 놓고 자고 막 시골 아이들은 길이 험하니까 맨발로 다니다가 사람이 오면 신발 신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엄마한테 운동화가 닳았으니까 새 걸 사달라 그러면 헌 것이 있어야 새 것이 있단다 이런 말을 해서 도대체 저런 궤변이 뭘까 막 이러면서 화가 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를 저는 헌 것이 있어야 새 것이 있다고 그걸로 이해를 했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연은 무명연행. 이건 뭐 몰라도 괜찮아요. 무명에서 원인이 되어서 행이 일어나고, 행이 원인에 대해서 식이 일어나고, 식이 명색을 일으키고, 명색이 유깁을 일으키고, 유깁이 촉을 일으키고, 촉이 수를 일으키고, 수가 애를 일으키고, 애가 취를 일으키고, 취가 유를 일으키고, 유를 일으키고, 유가 생을 일으켜서, 생이 노사를 일으킨다라는 이제 인과관계. 나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짜 석가모니를 떠나서 인도 사람의 이 사유 체계가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도를 한 4번 정도 여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 논리에 당할 수가 없어요. 뭐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버스에 좌석이 있단 말입니다. 인도도 나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두 좌석을 친구랑 같이 이렇게 사가지고 앉으면 슬금슬금 이제 팔걸이에 사람이 몸을 걸칩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저희 주변으로 한 대여섯 명이 둘러싸고 막 여기저기에 몸을 기대고 밀치고 뭐 막 이제 뭐 그래서 아니 우리는 좌석을 샀는데 니네는 왜 좌석도 안 사고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밀치냐 뭐 왜 여기 앉냐 뭐 막 이러면
이 자석의 주인이 언제부터였단 말이냐? 뭐 이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석의 주인이라는 뭐 논리를 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가 막 진짜 인도 사람하고는 논쟁을 할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연이 이렇게 이제 그 무명, 행, 식, 명세,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걸 이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차유고 피유로 설명되는 거고 기.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적정, 근심 숫자인데 이걸 누가 추라고 해놨어. 죄송해요. 이건 또 왜 나오는 거니? 한탄, 괴로움, 근심, 이제 번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뜻의 연과 기를 총체적으로 간략히 말하면, 아이고, 뭐, 순대 고취? 순전한 그 괴로움이 이제 큰 무더기 또는 순수하게 큰 괴로움의 무더기 그래서 이걸 이제 순대고치라고 하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오취온 보통 우리가 오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반복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짧게 여기까지 하고 음, 음, 우리 일곱 번째 이야기 12년의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한 그저께부터 이렇게 기침 감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는 또 한국인 그 신임 교수 하나는 어저께 휴가 냈어요. 열이 너무 높아갖고 지금 다 무슨 감기 독감 시즌인가 봐요. 이때가 삼청동 법련사 법련지에 사실은 이 책을 그 연재를 해서 책으로 묶은 거예요. 그 월인석보 일권을 묶어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책을 2019년 8월에 단행본으로 출간을 해서 나름 무슨 올해 불서 뭐 우수상도 받고 그랬죠. 어린석부 공부의 뜻을 두고 청춘을 보낸 인생의 쾌거라고 썼네요. 석부상절 서문은 1447년 7월 25일에 이것도 너무 놀라웠던 게 우리 딸이 생일이 7월 25일이에요. 근데 원래는 한 8월 10일쯤 태어났어야 되는데 한 2주 일찍 태어난 거거든요. 이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월인 청강지곡을 합해서 수정 보완한 월인석보는 1459년 7월 7석에 또 서문을 쓰고 있어요. 필자의 책은 2019년 우람분절 백중날 7월 보름에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그 7월하고 뭐 이게 양력, 음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7월 여긴 다 음력 7월이죠. 1447년 15세기는 음력이 그 달력의 기본이었으니까 필자의 책은 2019년 우람분절 백중날 7월 보름에 출간되었어요. 이 또한 수검의 시절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이 단행본 책을 붙들고 감개무량했어요. 정말 내가 이 책을 썼구나 뭐 하면서 책도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서 책을 쓰다듬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상공회사 책은 여러 권을 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뿌듯하고 애틋했던 적은 또 처음이었어요. 다시 이 책 공부하기 위해서 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 다시 들어갔고 그 공선사의 조실 스님한테 불경서당 10여 년 왔다 갔다 밤만 축냈고 뭐 이런 것들 다 떠오르면서
그것은 이제 필자가 대학에 입학해서 훈민정음 불경을 만난 지 진짜 40년, 불교에 입문한 지 30년. 거북이보다 느리게 거의 달팽이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달한 책이기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부를 거의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없었어요. 이걸 공부하는 학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부끄러웠고 자신도 없었고 여전히 그 어려운 중세국어 그리고 중세국어를 해독해도 불교의 내용을 또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불교의 깊이에 늘 압도된 삶으로 좀 약간 주눅든 채 살아온 것 같아요.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내리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백척간도 진일보 하듯이 이 만들어진 책을 보니까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1권에 이어 2권도 낼 수 있게 된 지금 이미 이제 지금 내서 이걸 보니까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목소리만 이렇지 뭐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터키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서로 그 시간 차이를 조절을 해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로서는 그 외국 이방인 생활에서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시간을 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터키에 지금 벌써 2년째 와 있으니까 점점 불교계에서도 저를 제가 당연히 이제 참석해야 할 여러 뭐 그 뭐 발표나 특강이나 학회나 이런 데서 저를 이제 부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석고상절 상권이 나와도 이 월인석고대학이 계속 유지가 될지, 이 책이 또 안 팔리면 이제 다시는 책을 낼 수가 없을 텐데, 여러분들, 그 지난 학기에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막, 이권을 내준 그 출판사에서 뭐, 20권 시리즈로 내겠다고 했고, 조계종 출판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한 권에 대한 저기 판매 부수가 이제 저조하니까 이제 다 내줄 수가 없다고 하고 지금 상권 3교보는 그 해저음 출판사도 제가 10군데의 출판사를 문을 두드린 끝에 어렵게 어렵게 지금 내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 뭐 3권 정도까지 냈으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 작업을 이어서 할 분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발견된 게 이제 25권까지 발견이 됐어요. 뭐, 근데 이제 그 전부 다, 1권부터 25권까지 쫙 나온 게 아니라 드문드문 이가 빠진 채로 발견이 되고 있죠. 한, 25권 중에 20권인가? 하여튼,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석고상절은 24권 중에 10권. 근데 또 신기하게 그 없는 권수가 석고상절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이가 맞춰져요. 또 어떤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석고상절 국어과 월인석고 국어이 약사경이에요. 그래서 그거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나와 있고 참 신기하게 발굴도 부처님의 가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40년의 세월의 덕계를 걷어내고 21세기 월인석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첫 고비라고 할 이 유깁의 세계를 묵묵히 힘을 함께 모아서 걸어가 봅시다. 지난 이야기 12인연 중에 5번째 유깁 중 네 유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육군의 근이에요. 근이 일어나서 태에 생겨나. 근, 육군, 육경, 이 섞임이 이름이 촉이다. 촉은 닿는 것이다. 접촉. 어, 앞에 육경을 받아들임이 이름이 수요. 받아들임이 있으므로 애심이 생겨나서
그 따사롭게 취하니 다솜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솜이 사랑이라는 옛날 말이죠. 애심은 다솜, 따스한 마음이요. 취는 가진다는 것이다. 애취함으로 호흡이 서로 맺어져서 선과 악이 얼굴은 지금의 얼굴이 아니라 형체가 있나니 이름이 유다. 유는 있다는 것이고 맺는 것이 그 매듭이 있는 탓으로 삼계에 나는 인이 되는 것이니 이름이 생이요. 생이 곧 있으면 노사고뇌가 따라오나니 쫓아오나니 이는 생기상이라. 노난 늙을시요. 사난 죽을시요. 우는 씨름할시요. 비는 스를시요. 고는 몸 알팔시요. 내가 지금 고군요. 뇌는 마음이에요. 마음 셜불시오.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번뇌의 뇌가 마음이 서럽다는 거래요. 노사는 고요, 우비는 뇌요. 생기는 일어날시라. 멸하고자 할진된 무슨 것으로 중요한 것을 삼으리요. 이 말 너무 좋네요. 나 지금 이거 길어서 안 읽을까? 그러다가 지금 읽었는데 이런 말을 이렇게 그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 그 일어나는 희열이 있죠. 근이 이루어져 태에 생겨나 근과 경에 섞여짐이 이름을 촉이라 한다. 촉은 닿는 것이다. 앞에 그 육경을 받아들임이 수요, 받아들일 수. 육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애라는 탐탁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하여 취하게 된다. 이거는 뭐 사랑에 대해서 누구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애심이 생겨, 그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서 취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죠. 어, 애심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취는 가진다는 것이다. 탐착하여 가짐으로 호겁, 이 서로 맺어져 선악의 형체가 있게 되는데 그 이름이 유이다.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유는 있다는 것이다. 맺음이 있는 탓으로 삼계에 생겨나는 모든 원인이 되는 것이니 이름을 생이라 한다. 뭐, 이 생이 뭐, 사랑의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질투의 감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두 사람의 결실인 또 이제 그 자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뭐든지 그런 것이 생겨나면 늙고 죽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뇌가 있죠. 그것이 뒤따르니 이것이 어, 태어나서 일어나는 상이다. 노는 늙는 것이요, 사는 죽는 것이요, 우는 시름에 젖는 것이요, 비는 슬픈 것이요, 고는 몸 아픈 것이요, 뇌는 마음 서러운 것이다. 노사는 고요, 무비는 뇌요, 생기는 일어나는 것이다. 이 12인연을 멸하고자 할진된 무엇으로 중요한 것을 삼을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의 화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2연기를 멸하고자 할진된 무엇으로 중요한 것을 삼을까요? 육군에 대한 이야기로 12인연의 순서를 소상하게 풀이하고 있다. 다시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열두를 손가락에 세볼 그 이제 마음을 좀 집중해 보기로 하시죠. 먼저 육입은 주체와 대상. 지난번에 능소. 주체가 능이고 대상이 소라고. 나는 너를 사랑해 할 때 나는 능이고 너를은 소다라고 얘기했어요. 능소의 관계로 구분이 되어 내육입과 외육입으로 나뉩니다. 내육입은 안입이 설신이 육군을 말하고 외육입은 색성향 미축법 육경을 말합니다. 곧 내육입의 근이 이루어져 해에서 생겨나 근과 경이 섞이는 것을 촉이라고 이름합니다. 12인연의 일곱 번째가 촉입니다. 앞에 육경 그 촉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덟 번째 수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있으므로 아홉 번째 애심이 생겨서 사랑을 하게 되고 아홉 번
아홉 번째 애심이 생기면 열 번째 취가 아닌가요? 이거 잘못된 것 같으네요. 애심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취는 가진다는 것이다. 애취하기 때문에 혹과 업이 서로 맺어져. 혹은 미혹되는 거고, 업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까르마. 그 선과 악이 이제 그 형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열 번째 유가 생긴다. 이게 또 열 번째라고 돼 있지. 유는 있다는 것이니 매짐이 있기 때문에 3개에 생겨나는 인이 되어 11번째 생이 있게 된다. 생이 있으면 열두 번째 노사의 고뇌가 따르니 이것이 생기상이다. 노는 늙는 것이요. 사는 죽는 것이요. 우는 시름이 있는 것이요. 비는 슬퍼하는 것이다. 고는 몸이 아픈 것이요. 뇌는 마음이 슬픈 것이다. 지금 저의 상태가 고뇌의 시대인 것 같은데요. 노사는 고요, 우비는 뇌이다. 생기는 일어나는 것이다. 늙고 죽는 것이 고래요. 늙는다는 건 사실 아프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늙어서 아프게 되면 언젠가는 죽게 되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이제 우비죠. 시름이 생기고 그래서 이 번뇌를 멸하려면 무엇으로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할까? 나는 무엇보다도 이 12연계의 용어 하나하나를 어쩌면 이렇게 쉽고 간결하게 그러나 지극정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읽었어요. 촉은 받는다는, 투는 받아들인다. 애심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취는 가진다. 유는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연상작용으로 부르면서 신나는 노래, 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동요처럼 이제 걸음마를 시키듯이 12연기를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컨대 12연기의 무명, 행식, 명색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유깁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되뇌이고 되뇌어 보겠습니다. 유깁의 주체인 나의 육군, 그리고 육군의 대상인 육경을 접촉해서 느낀 것을 받아들여서 갈에, 갈은 목마를 깔자예요. 어, 누군가를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어, 그 목이 마르죠. 우리가 뭐 타는 목마름으로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이제 그 나라를 걱정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그 이제 데모송이긴 하지만 원래 그 사람이 시를 쓸 때에는 그 뭐 그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취는 가진다.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집착은 미혹과 행위로 나타나서 그 소유욕이 되고 이 유형의 과보신이 생겨나서 노사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그 오래 지속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 미혹과 집착과 번뇌와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고뇌에 대한 절묘한 해석, 고는 몸이 아픈 것이요, 뇌는 마음이 슬픈 것임을 저는 원인석보를 보고 알게 됐어요. 늙고 병드는 것은 몸이 아픈 고이고 마음이 슬픈 것은 뇌인 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또 새롭습니다. 같은 괴로움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분류해서 썼던 몸이 아픈 건, 몸이 괴로운 건 고이고 마음이 괴로운 건 뇌래요. 선조들의 언어 능력, 이즘 우울증이 몸의 괴로움을 능가하는 마음의 병이 되었죠. 진짜 그 이태원 그 정말 사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프죠. 문제없어 보이던 유명 인사들이 어느 날 우울증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유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고,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고에만 집중하면서 살다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막
병들어서 썩어 문드러진 것을 그 눈치채지 못하고 정말 속절없이 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사실 코로나 3년 동안에도 우리가 그게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저의 주변만 보더라도 그때 2019년 이때 그 시간 강사 악법이 생겼습니다. 시간 강사 악법이 뭐냐면 그 시간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10명의 시간 강사를 다 해고하고 한 명한테 몰아주는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그 9명이 저는 다 자살할까 봐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 강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시간 강사밖에 할 수 없는 정도의 지식과 능력밖에 없어서 시간 강사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 전임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그 어려움을 겪고, 대학에서 선생을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감내했던 사람들인데, 저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리는 정해져 있고, 한 사람이 들어가면 65세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은 진짜 10분의 1의 그 급료를 받으면서 일은 그들의 뭐 거의 그 생계를 유지하려면 진짜 10배를 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그 강의하는 자리를 다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들이 다 자살하지 않을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됐었는데 자살할 틈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막 부고가 들려오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갑자기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로 해서 서로 연락도 안 돼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글쎄요, 그 21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음, 그 가장 마음 아픈, 저의 50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이제, 이 며칠 전에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도 진짜, 와, 너무 황망해서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 어, 우리 딸의 나이대고, 또 조카들의 나이대고, 친구들이고, 막 이러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생각, 하루하루가 정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한 것들을 찾아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 마음의 괴로움부터 살뜰히 보살필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라, 저 무명이 실로 체가 있는 것이,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명이. 우리는 무명이 형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처음 한 마음의 근원이 훤히 미묘히 말건을 지견에 지를 세워서 망진이 문득 일어난 까닭으로 무명이 있는 것이다. 하다가는 만약에라는 뜻이에요. 직연의 견이 없으면 지성이 진정하여 미묘의 맑음에 돌아가서 사무치게 정하리니 이름이 무명멸이다. 그러면 행으로 그 아래 과거의 아니 멸하리가 없으리니 근본, 밑이 하마, 이미 없으므로 끝이 붙을 데가 없으니 이것은 수단상이라. 아, 받아들임을 끊는다라는 것. 수단은 닦아서 그친다, 끊게 한다는 것이다. 자세히 니라건된 12인연법이요. 멀테론이라건된 멀테는 자세의 반대말. 거칠게, 성글게 말하자면 사제법이다. 자세히 말하면 12인연법이요. 성글게 말하면 사제, 고진멸도라는 것이다.
자재는 고집멸도이니 재난 헛치 아니하여 허망하지 아니하여 실한 것이 재다. 집은 모인다는 것이니 수고가 모였거든 없게 해서 돌이 닦는 것이 수다. 무명연행으로 노사우비고내까지는 고집제요. 무명멸에서 고내멸까지는 멸도제라. 요 말 좀 어렵죠? 알라. 그거를 제가 알지어다 라고 번역을 했고요. 저 무명이 실로 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한 마음의 근원이 훤하게 미묘하게 말건을 지견의 지를 세워서 망진이 문득 일어난 까닭에 무명이 있는 것이다. 만일 지견의 견이 없으면 지성이 진정하여 미묘히 맑음에 돌아가 꿰뚫어 정해질 것이니 이것을 무명멸이라 이름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견을 좋게 보이지 않아요. 지견의 지는 아르마리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견은 나만이 옳다라는 이제 그 견해를 내는 거예요. 분별을. 그러면 무명 다음에 행, 그 아래 있는 식 등 멸하지 않는 것이 없을 터이니 근본의 그 어떤 그 번뇌망상 같은 그런 것이 이미 없으므로 근본이 없어졌으니 지 말이 있겠느냐? 가지와 뭐 그 나무의 그 밑둥이 없어졌거늘 뭐 나뭇가지가 붙을 때가 있겠느냐? 없죠. 없으니 이것을 수단상이라고 한다. 수단은 닦아서 끊는 것이다. 이것을 자세히 말하면 12인연법이요. 성기게 말하면 사제법이다. 사제는 고집멸도이다. 사제의 죄는 소하지 아니하여 실하다는 것이요. 고집멸도의 집은 고는 그동안 계속 설명했잖아요. 모인 것이니 모을 집이죠. 수고가 모이면 없어지게 해서 도리를 닦는 것을 집제. 그 다음에 12년 중 연행에서 노사, 우비, 고뇌까지는 고집제, 무명이 멸하는 거에서 고뇌가 멸하기까지는 멸도제라고 한다. 이 알 듯 모를 듯한 불교의 철학적인 세계.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명에는 실체가 없다. 마음의 근원이 본래 맑은 것인데 직연이라는 아르마리를 내세워서 번뇌가 일어나 무명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르마리만 없애면, 직연만 없애면 다시 지혜의 본 모습이 나타나서 깨끗해지고 맑고 고요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명이 소멸하는 자리라는 것이고 그것을 자세히 말하면 12연기법. 대략적으로 말하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성제를 새로이 말하며 12연기의 노사에 대한 우비고뇌까지는 고제와 집제에 해당하고 무명이 멸하는 고뇌의 소멸을 멸제와 도제라고 한다는 것이다. 월인석보 편찬자는 간곡하게 이렇게 12년을 풀이하면서 잘 알아들으라고 정말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나도 석가모니가 태어나는 경사스러운 날, 꽃이 흩날리고 하늘 음악이 아름다운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협주의 그 어려운 12년과 6기부의 책 속의 책을 내보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이 첫 작은 액자격에 해당하는 책 속의 책, 성문 영각도 엄청 어려웠죠.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작은 액자를 만들어서 영각이 알고 있는 도리 12인연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를 왜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펼쳐놓는 것인가. 쉽고 재미있는 에세이 월인석보를 쓰고 싶은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이 월인석보 협주의 세계는 여기에서 이제 일단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마야 부인의 재미있는 태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제 여기에 이제 비랑강생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이 람비니 원이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 오늘 제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계속 기침이 나와서 좀 듣기 거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12인연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최용수 보살님? 네, 네네. 네, 네. 어떠셨어요? 좀 어려웠죠? 네, 늘 어렵죠. 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렴풋이 그 12년의 그런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이해는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공부를 할 때 예, 항상 이거를 하는데 이게 항상 헷갈리고 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예. 사실 우리가 그냥 뭐야, 그 생로병사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뭐 번뇌와 망상에 시달리면서 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이게 12가지가 원인과 결과와 조건이 이어져서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유나 철학적인 생각은 아마 보통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들이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번뇌, 망상, 집착, 그런, 이제 그 슬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변혁주 거사님 어떠세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네, 이 실제 사성제를 아주 잘 설명해 놨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 노사우비고뇌는 고집제요 무명멸이다. 예, 고뇌멸까지는 멸도제다. 예. 정말 이게 잘 설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잘 이해도 쉬울 것 같고 많이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그 책에 써놓은 걸 읽은 것뿐이고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읽을 때 예, 신미 대사님하고 세조하고 같이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근데 이 주석은 세조가 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미대사는 물론 이제 큰 줄기를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세조 임금은 이제 백성의 입장에서 이 책을 쓴다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아. 예, 백성들한테 이 정도까지는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이 협주, 조선 국어대사전, 조선 불교대사전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 조선 불교대사전의 말은 어, 거의 대부분 저는 그 세조 임금님의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만의 그 바라보는 시각을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읽으면 훨씬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정봉길 그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굴 안 보이는 그 여러 선생님들 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에 한 줄씩 오늘 소감 남겨주세요.